안녕하세요. 류튜브 학생회의 류 선생입니다. 올해에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중에서 특히 독서 부분의 강의를 전체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3월 신학년이 시작하고 올해는 담임도 맡게 되어서 바빠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학교 선생님께서 독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지문 분석이 어렵다고 하셔서 해당 부분 해설 영상을 우선 제작해 보게 되었네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는 수능 특강 독서 부분을, 하반기에는 수능 완성 독서 부분을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이 확정되면 블로그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처음으로 지문 분석 및 문제풀이를 할 지문은 위험 분석 모델에 대한 지문입니다. 사회문화 1번 지문이며 교재상으로는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문단입니다. 위험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며 의사소통되고 관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와 관계된 행위자, 규칙, 규약, 과정, 메커니즘 등의 총체를 위험 거버넌스라고 한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과 같이 어떤 개념의 뜻을 설명해주는 방식을 정의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룰 개념어에 대해서 뜻풀이를 해주는 이와 같은 문장은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변형해서 틀린 선택지로 활용할 확률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매우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위험 거버넌스의 수립과 운영에 반영되는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위험에 대한 사후의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독서 지문을 분석할 때에는 어떤 정보가 맞다, 틀리다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선택지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분석하시는 게 문제풀이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내용이 중요해서 그 내용 자체를 알아야 되는 과목은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되고요.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이 지문을, 이 글을 언어적으로 잘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평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도 문제화될 때 만약 틀린 선택지로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사후라는 단어와 지금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이 사후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 정량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선택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를 사전으로 바꾸거나 정량적을 정성적으로 바꾼다면 이게 잘못된 선택지임을 찾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주의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로 다음에 표시되어 있지만 그런데 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서 지문을 분석할 때에는 4개의 접속어에는 주의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앞의 두 접속사가 나올 경우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며 뒤의 두 접속사가 나올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접속사들의 앞보다는 뒤에서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의 핵심은 사업평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결국 사전평가도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예방조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표시하는 이 예방조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선택지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이와 같은 입장은 정량적 위험분석 방법론의 지지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비판의 대상이 된 그 자체는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왜 비판의 대상이 되었느냐? 이 부분이 선택지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문장을 빠르게 읽어 넘기고 왜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 문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문장을 끊어 읽어야 합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을 끊어 읽어 보시면 사전주의 원칙은 그 뒤부터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이제 끊어 읽으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데요.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즉 사전주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반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부분에 보면 사전주의 원칙 지지자들의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문장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입장이 한쪽의 우위가 형성되었느냐, 공존하고 있느냐는 문제에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항을 단독문항으로, 이 문단을 단독문항으로 구성해 본다면 어디에서 선택지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의 부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지금 선택지 하나짜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이 하나짜리는 틀린 선택지로 구성하기보다는 그냥 이 정의 자체를 가져가서 맞는 선택지 하나로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는 지금 보시면은 위험 분석의 대부분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위험 거버넌스의 이 위험 분석의 특징 부분을 선택지 하나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선택지 하나가 구성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사후 평가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전주의 원칙의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로 끊을 수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 줄,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화면상으로는 여섯째 줄 초입 부분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선택지가 하나 구성될 수 있다. 하나 또는 두 개가 구성이 될 수 있겠죠. 하나 또는 두 개가 구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은 사전주의 원칙이 어떤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택지가 하나가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과학적이지 않아서 비판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다양하게 해석되는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게 될 것이고,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지로 편입이 된다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이 두 가지 정보를 다 갖다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선택지 두 개를 구성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선택지 두 개를 구성할 수가 없냐면 다른 부분에서 이미 선택지를 많이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두 개를 할애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사전주의 원칙의 지지자들은 다양한 해석은 무엇 때문에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대한 답이 되냐면 여기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부분에 대한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사전주의 원칙이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반박을 해야만 되냐면 사전주의 원칙자들은 이 부분, 과학적이지 않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수능 특강에서 선택지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론적 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보기 어렵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 현재 이러한 두 입장은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위험 평가와 관리에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지가 하나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선택지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선택지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신용으로 문제 하나가 충분히 단독으로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이 문단은 구조나 서술상의 특징으로 주의해서 볼 만한 문단입니다. 우선 첫 문단에 1983년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가 레드북이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점은 나중에 글의 뒷부분에 나오는 1996년 발간된 오렌지북과 함께 서술상의 특징으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확인용 문항에서는 출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글을 읽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서술상의 특징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 문장이. 그러면은 그 부분은 내용 확인용 문제로 출제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한 문장은 하나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읽으실 때 이런 기준으로 이 문장은 어느 문항에 쓰였느냐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예측했던 이 문항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문항들이 정확하게 선택지와 일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춰가셨을 때 로스라고 하죠. 뭔가 본인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선택지화 되지 않았다거나 선택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체크하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사라지고 완벽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할 확률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수능날에
국어 영역에서 고득점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비문학, 그리고 독서 영역, 지문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지금 서술상의 특징 부분에서 출제 가능한 첫 번째 문장을 본 상태이고요. 다음 문장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인 이 보고서에서는 위헌평가가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라는 부분은 위헌평가가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라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로 서술을 바꿔서 맞는 선택지와 틀린 선택지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내신용 문항에서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좀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출제자의 시선으로 잘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문장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지금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위헌평가와 규제 방안들을 고안하고 검증하여 규제 방안의 실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헌 관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리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와 같이 바꾸는 틀린 선택지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앞부분, 이 앞에 나온 정보들을 섞어서 선택지를 맞거나 틀리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짝 맞추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적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에 한번 선택지를 만들어 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선택지가 지금 나온 상태죠. 제가 만들어 둔 것과 같은 선택지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 선택지를 맞다고 생각할까요?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지금은 제가 문장에 다 표시를 해둔 것을 본 상태에서 선택지를 보았기 때문에 틀렸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혼자서 글을 읽었다면 이 선택지에 나온 내용이 그래서 언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읽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맞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핵심 표현 사이에 짝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글을 읽고 메모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래에 제가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4단계 구분도 마찬가지로 짝을 맞추어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단계 부분은 충분히 각 부분을 교차 편집하여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선택지도 출제할 수 있었으나 실제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구체적 단계명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위헌평가라는 상위 표현을 활용해서 선택지가 애매하게 쉬워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신 문제를 출제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선택지를 하나 예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방금 띄워드린 이 선택지와 같은 것이 출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수능 특강에서는 이 부분, 유해성 확인 단계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단계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평가에서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같이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계명이 나오면은 학생들이 인식하기에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위헌평가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짝을 잘 맞추어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는 지금 감정적 요인들이라고 하는 이 요인이 나오고 있고요. 아래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을 교차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땡땡적 요인들이 위험 평가 단계가 아니라 위험 관리 단계에서 규제 전략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함도 짝을 맞추어 읽어두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위험 평가 단계가 아니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아니라. 위험 관리 단계에서 규제 전략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 단계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선택지에서 이 부분을 이것과 같이
구성을 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지 4번이 되겠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은 위험 평가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예 안 읽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글을 좀 더 문제 풀기에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단 보실까요? 이 문단의 첫 문장은 문제 출제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아까 말했던 주의집중, 접속사, 사총사, 그런데 뒤부터입니다. 레드북에서 제시한 원리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으며 각 차원이 무엇이고 그 차원에서 강조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두 부분으로 쪼개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첫째는 실제 위험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지금 보시면은 위험 정책이에요. 위험 정책. 이 부분이 만약에 위험 평가나 뭐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다면은 또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위험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충분한 위험 평가가 바람직한 위험 관리 정책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위험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과학적 정보들을, 자, 이 부분이 A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적 정보들을 단순화해서 제시할 때는 정보들을 오용하는 결과를 낳고 과학적 정보들을 모두 제공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이 정보들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딜레마 상황을 의미했다. 그럼 지금 짝맞추기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이 두 부분이 서로 교차돼서 편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는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라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는 위험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위험 결정의 단계가 기술적인 위험평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의 최종 결정에는 항상 위험관리 단계의 성과가 피드백되어 반영돼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요. 항상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100%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언어적으로 100%라고 하는 상황을 설정을 해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볼 때 언제나, 항상, 어느 때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는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때 항상이나 언제나나 뭐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라고 하는 확률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글에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 또한 이 부분에 주의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결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가 집단, 규제기관, 주민들, 산업체 관계자들이 위험 결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까지 이제 보시면은 이 뒷부분이 이제 가와 나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특히 주민들이 위험 분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오렌지북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게 오렌지북이다 이기 때문에 이 가와 나를 비교하거나 가와 다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여기에서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여전히 짝맞추어 읽기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아래에 제가 만들어준 선택지가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판단해 보셨나요? 이제는 이 선택지가 틀렸다는 느낌이 어렴풋하게라도 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글 자체를 이렇게 읽는 연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렌지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대상이 바뀔 경우에는 혹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왜 변했을까?
왜 새로운 것이 도입되었을까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항상 제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100% 출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능 특강에서도 문제로 만들고 있지만 내신 문제에서도 이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글의 내용에 집중을 한다면 레드북과 오렌지북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능 특강 문제에서 가와 나와 다를 비교해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RGC에서 제안한 통합 모델은 오렌지북의 입장을 반영한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나 가와 다는 차이점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나와 다는 나는 다와 달리 또는 다는 나와 달리 라는 표현이 붙게 될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임을 바로 눈치채셔야 합니다. 차라리 나와 다는 모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매력적인 선택지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수능 특강에서 출제의 묘를 완전히 살리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통합 모델과 관련된 정보는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매우 좋은 정보들이 많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살려 쓰지 않고 문항 출제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내신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지금 수능 특강에서 출제에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표현 부분도 선택지용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뭔가 사람을 끄는 듯한 매력이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에서는 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출제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들 누구나 느끼실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두시면 내신 대비에 더욱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오렌지북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그럼 지금 무엇은 유지되고 무엇은 보완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여기 보완된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이 될 것이지만 이 문장만 가지고서도 가에 비해 나는 어떤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어떤 부분은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핵심은 과학기술적인 분석만으로는 효과적인 위험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위험 결정 단계를 과학기술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단계로만이 아니라 공무원, 과학자,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분석과 수기를 함께 진행하는 단계로도 보았다.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분석도 하고 수기도 하는 부분으로 보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분석과 수의 라고 하는 단어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오렌지북 이후에 위험 분석과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사이에 유기적인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였구나. 유기적인 피드백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였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에 이렇게 새로 나오는 표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새로 나온 표현이 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그 뒷부분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 부분에서 답을 찾는 그런 잘못된 접근 방식은 고치셔야 됩니다. 국제위험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개발한 통합 모델은 이를 반영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위험 평가 대신에 위험 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위험 사정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레드북이나 오렌지북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건 틀린 선택지인 거예요. 지금 위험 사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등장을 하냐면 여기 나오는 통합 모델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그 표현이 처음 나온 시점 이후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 사정의 정량적이고 기술적인 위험 평가와 정성적인 우려 평가를, 그러니까 지금 위험 평가가 있고 우려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 평가는 정성적이고 위험 평가는 정량적이다.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지 만약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서술이 된다면 틀린 선택지다 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되겠죠. 위험 사정과 위험 관리 사이에 사전 평가 단계와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를 포함시켰다.
사전평가 단계는 위험을 프레이밍해서 위험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얻어내고, 자, 공통적인 이해, 이런 표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심각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 및 절차적 규칙을 결정, 이런 표현도 선택지용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는 위험 판단과 함께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수용 가능성, 이런 표현도 선택지에 가져다 쓰기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이 부분에서 낭비하고 있었다. 왜 이 부분을 출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갖다 쓰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즉, 내신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문단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통합 모델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 절반 정도 나오고,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통합 모델의 한계와 그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제의 포인트는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앞서 나왔던 부분은 이미 앞에서 출제를 모두 다 했다고 보고, 뒤에 한계 부분, 어떻게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만 출제가 되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글을 읽을 때에도 한계 부분에만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출제자의 입장에서 선택지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만약 내신 문제를 출제한다면 어떻게 출제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전체 글을 펼쳐놓은 채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 읽은 글 전체의 모습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 특강에서 출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1문단에서 사전주의, 원칙, 지지자에 대해 단순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비판점이 있고 이를 어떻게 반론하고 있는지 등 굉장히 여러 정보를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문단은 대부분 도입의 역할만을 하지만 이 글의 1문단에서는 단순 도입 역할을 넘어서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문단 또한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단독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고 보며 실제로 수능 특강 3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도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선택지가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분석해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앞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드북과 오렌지북은 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능 특강에서는 레드북과 오렌지북의 정보를 계속해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래서 2번 문제와 4번 문제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보기라는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선택지 5개를 분석해보면 보기가 꼭 필요하지 않았던 문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중에 4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책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라면 2문단과 3문단의 내용을 적극 활용해 레드북 문제 1개, 4문단을 적극 활용해 오렌지북 문제 1개를 출제하거나 혹은 2문단에서부터 4문단 전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난이도 높은 문제 1개를 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2번과 4번 문제에 활용한 정보가 뒤죽박죽 섞여 있으며 심지어 2번 문제가 선택지를 길이순으로 재배치하면서 정보의 순서가 뒤섞여 있어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읽는 기술이나 기능의 차이, 어느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을 놓쳤느냐, 그런 부분에서 오답을 유도해야지 이렇게 글 읽기 자체를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오답률을 높이는 것은 좋지 않은 출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단에 나온 최근의 노력 부분은 단독 문제로 출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를 2번 문제의 3번 선택지로 활용하고 있어 글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정보가 선택지상으로는 중앙에 위치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약간은 앞의 레드북이나 오렌지북을 극복하는 개념의 단절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의 문제에서 다루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를 조금 보완해서 좀 더 깔끔하게 출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연도가 언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술상의 특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살펴보실까요? 1번 문제는 꽤 쉬운 편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예시나 인용, 비유나 연도를 언급하는 등의 눈에 띄는 서술상의 특징은 반드시 메모를 해서 이런 문제 정도는 바로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쉽게 풀어나가셨을 테니 더 이상의 해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2번 문제와 4번 문제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두 문제는 거의 동일한 출제 의도와 방식을 따르고 있는 문제로 2에서 3문단의 정보를 활용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가 글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제 블로그에 가시면 분석 메모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하시면 좀 더 글을 효과적으로 분석해 읽으실 수 있을 테니 꼭 다운받으셔서 어느 부분에 어느 선택지의 정보가 위치하고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문항이기 때문에 이 보기를 꼭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쪽의 선택지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5번 문제에 책임 소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글의 어디에서도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꼭 보기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지로 단독 구성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답 포인트로 잡으신다면은 5번으로 답을 유도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번 문항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파일에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글과 관련해 출제된 문제로는 3번과 5번이 깔끔하게 출제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6번 문제도 있지만 6번 문제는 단어 뜻과 관련된 문제로 글 읽기 기능과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3번과 5번은 글에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글의 중요 부분에 집중했는지 집중하지 않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쉽게 출제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출제를 하면서 세세하게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방금 살펴보신 2번과 4번 같은 문항에서 좀 더 어렵게 선택지를 구성해 보는 것이 학습자의 읽기 부담을 낮추면서도 글의 핵심 부분을 잘 읽었는지 읽기 기능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작되는 대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작 일정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류튜브 학생의 류선생이었습니다.